네,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일단은 목포에서 오랜만에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뭐 예전에 한 몇 년 전쯤에 목포에서 12월 달 정도에 필기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한 3명 정도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3년도 10월 7일자로 필기시험 보는 거로 확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목포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좀 봤을 때는 자 보면은 서류 전형과 필기 그리고 체력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서류 전형은 적부 판결이기 때문에 별다른 경력이 없는 분들도 다들 도전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목표에서 남녀 구분 없이 4명을 채용을 하는데 확정 공고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볼까요? 봅니다. 자 일단은 목포시에서 4명을 채용을 하죠. 자 일단은 4명이고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청사시설 방호 경비 및 대민 업무, 민원인 주차 안내까지도 들어간 게 조금 특이하네요. 원래 주차 안내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업무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것도 청원경찰이 겸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 민원 대처, 요거는 이제 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서류 전형인데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부 판결이라 그래서 응시 자격, 거주지 요건, 신체 조건 등 부적격자만 떨어뜨리고 목포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지원했다. 어이 안 돼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머지 분들은 다 합격시킨 다음에 필기 시험 매 과목에 100점 만점으로 2과목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삭제가 됐네요. 한국사를 봐요. 한국사. 그리고 한국사와 민간경비는 2과목을 20문항씩 총 100점 만점으로 따지게 되고 2과목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 과락을 넘은 상태 중에 선발 인원의 3배수기 때문에 12명이겠지요. 그죠? 내용에 12등까지 하신 분까지 고득점자 순서대로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일단은 필기 시험을 그렇게 12등 안에 들어서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체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체력 시험은 예전이랑 똑같아요.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오래 달리기로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체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떨어뜨리지 않고 일부만 넘으면 그냥 다 합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에 조금 자신 있어야겠지.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2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가 4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8명은 합격시키고 나머지 4명 체력이 약한 분들은 떨어뜨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동일합니다.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예전에 2010 언제야? 2021년도인가 22년도인가 21년도 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3명 정도 채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관련돼 이제 면접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청원경찰의 업무가 주차 안내가 아닌데 그죠? 민원인 안내, 주차 안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 대한 거 혹은 청원경찰 그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 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도 만약에 상급자가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미리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최종 합격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강의가 에듀피디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긴 하는데 조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과반수, 위원회 과반수가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3명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2명 이상이 5가지의 평정 요소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하로 평정한 경우 이 사람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좀 미흡해. 이렇게 이제 2가지 이상의 평정한 경우에는 떨어지게 되겠죠. 혹은 위원회 과반수가 3명 다 혹은 2명이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하로 평정했어. 나머지는 상도 있고 중도 있고 하는데 야, 이 사람 예의 품행 성실성은 정말 없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도 불합격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면접만 보고 면접만 잘 봤으면 최종 합격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냐면 다 면접까지 봤어. 그럼 8명이 면접을 봤겠죠? 체력에서 이제 4명 떨어졌으니까 그 8명 중에 필기 성적 20%, 체력 성적 40%, 그리고 면접 성적 40% 해가지고 요거를 조합을 해.
그래서 선생님 필기 통과하고 이제 나는 필기 12등 안에 들었으니까 됐나? 이거 아니에요. 1점이라도 높은 점수 맞아야 되고 체력 통과됐으니까 이제 됐다. 이것도 아닙니다. 최종 합격할 때 가져가기 때문에 골고루 잘해야 돼. 됐죠. 특히나 체력이 조금은 그 목포 같은 경우에는 좀 우대를 해줘요. 다만 이렇게 했는데도 그 8명 중에 한두 명이 동점자가 나올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 동점자가 나와서 5명을 다 합격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1명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최종 필요한 인원은 4명이니까. 그죠? 그럴 때는 필기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사와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도 포함되죠. 요 관련해서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도록 집중을 하셔야 된다. 됐죠? 자, 쭉 넘어가서 결격 사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응시, 요게 중요하죠. 자, 일단은 뭐 양쪽 눈이 0.8 이상인 거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고 성별 제한 없습니다. 18세 이상인데 60세는 넘으면 안 돼. 만 60세는 이내여셔야 되고, 왜냐면 정년이 60세니까. 그리고 거주지 제한 요게 있는데 1월 1일부터 최종 면접일까지 목포 시민이거나 혹은 목포에 지금은 안 살지만 1월 1일 이전까지 목포에 3년 이상 살았던 사람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이것도 얘기를 드려야겠지. 응시원서 접수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보통 목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랬어요. 방문 및 등기 우편 접수를 합니다. 방문 및 등기 우편 접수. 특히 등기 우편 같은 경우에는 22일 날 원서 접수 마감하는 날 있죠. 그때 소인분까지 되기 때문에 22일 날에는 보내셔야 돼. 만약에 그 등기로 보내실 분들은. 됐죠. 그리고 필기 시험이 10월 7일 날 보고 11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고 체력 시험은 20일 날 금요일 날 봅니다. 그리고 25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면접 시험은 10월 27일 보기 때문에 아마 필기 시험 보고서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다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 시험 통과된 다음에 끝나자마자 발표가 안 나더라도 면접 관련돼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겠지. 그죠? 그리고 관련된 가산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격증 단층 가산점인데 필기 시험에 가산점이 최대 5%까지 붙는데 일반 경비 지도사 자격증이 있거나 혹은 무도 4단 이상 있는 경우에는 5%를 줘요. 선생님 저는 무도도 있고 일반 경비 지도사 자격증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높은 거 하나만 돼. 혹은 2, 3단이 있다. 그러면 3%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 일반 경비 지도사랑 무도 3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겠지. 나도 무도 3단은 있거든. 그럼 8%가 아니라 높은 거 하나만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쭉 넘어와서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 체력 기준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은 남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체력 기준 관련해서 윗몸 일으키 1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남자인 경우에는 58개 이상 여자인 경우에는 55개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좌우 악력 같은 경우도 64kg, 44kg, 제자리 멀리뛰기 263cm, 199cm 만점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복 오래 달리기는 78회 이상, 43회 이상으로 체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러프하진 않아. 그죠? 특히나 이게 2배수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은 뭐 자신 있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체력 준비 하셔야 된다는 거. 요 종목만 딱 준비하시면 돼요. 측정에 대한 내용도 공고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가산점 인증 단체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무도 가끔 가다가 이제 LPD에서 상담하다 보면 그 무도 단층이 여기에 없는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는 안 됩니다. 자, 됐죠? 자, 됐고 이력서 들어가고 자기소개서 들어가고 자기소개서예요. 이거 뭐 글자 하나씩 좀 빠져 있네, 그죠? 요거 들어가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요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글을 못 쓰게끔 돼 있어요. 출신 학교, 부모님의 직업. 혹은 뭐 부모님 성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공무원으로서 우리 부모님이 경찰인데 검찰인데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쭉 읽어보시고 일단은 요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목포입니다.
자, 목포는 전남 도청하고 필기 시험 과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여수라든지 곡성, 해남, 구례, 장흥 이런 데서도 에듀피드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보통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남도 준비하고 전남도 시험 볼 수 있잖아. 전남 도청, 그죠? 근데 전남 도청은 시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과목을 또 공부해야 되거든. 그래서 올패스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목포는 특이하게 전남 도청과 목포 시청이 시험 과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요것만 그냥 준비하면 돼. 한국사랑 민간 경비론, 특히 한국사 기초 부분과 단기 속성 과정이 들어가 있고, 자, 요거 설명드릴까? 자, 봅니다. 쭉 보면은 일단은 자기소개서도 중요해요. 왜냐면 면접도 40% 가져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소개서를 가지고서는 이제 질문하는 구두 면접이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어떤 식으로 질문할 테니 자기소개서 이런 식으로 쓰면 좋습니다라는 강의고. 그죠? 그리고 청원경찰 생기초 한국사, 특히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조금 생소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경비지도사라 제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공부해 본 적은 있는데 한국사는 아예 처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기초 생국사, 한국사 내용이 있는 건데 공부하는 순서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요거를 뭐 길게 잡고서는 난 전남 도청도 준비하고 목포 시청도 준비할 거야 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잡고 공부하는 분들은 이 순서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날짜가 짧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기초 한국사를 먼저 1번으로 공부하고 두 번째 단기 속성을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한국사를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 들어갈 때쯤에 아마 시험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 정도 남았지. 그죠? 그리고 송강호 청원경찰법 기초 입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무조건 공부하고 다만 민간경비론과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점수 맛이에요. 이건 그냥 무조건 한 달이든 뭐 3주든 공부했다 그러면 90점은 무조건 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요 순서대로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됐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력, 체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굳이 내가 체력 강의까지는 안 봐도 된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겠지 청원경찰은. 하지만 요런 식으로 공부 그 체력 훈련을 해야겠구나. 오랜만에 그냥 한번 쭉 그냥 보시면 돼. 자기가 보는 그 종목에 해당하는 거 한 번쯤만 보시면 되는데 2분, 3분 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데 이 면접 들어가기 전에 아까 필기 얘기를 잠깐 다시 드리면 만약에 내가 이제 한 달 정도 공부를 막 빡세게 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았다. 필기 시험 본 날 전까지. 그럴 때는 문제풀이 과정에 해당하는 한국사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송강호 파이널 민간경비론 모의 특강, 청원경찰법 기출해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면 문제가 그 조금 어렵게 요렇게 설명드릴까? 이 민간경비론이나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대부분 쉽습니다. 그냥 법규 과목이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만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문제를 대부분 풀 수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 특히 이건 자격증처럼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는 모의 특강이 요거랑 어디 갔어? 요거야. 여기 모의 특강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요거 약간 조금 문제 어려운 거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까다로운 문제도 나오는구나라고 해서 시험 보기 하루나 이틀 전쯤에 당연히 보셔야겠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경비지도사 관련된 왜냐면 이제 청원경찰 뭐 목포든 전남이든 어디든 기출 문제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 찾느니라고 막 이틀 3일 막 해서 찾았어. 그냥 들어가 봤더니 막상 보니까 경비지도사 기출 문제야.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그렇게 찾아 헤매지 말고 여기 그냥 넣어드린 거야. 그냥 서비스 특강으로. 그래서 경비지도사 특강이긴 합니다만은 기출 해설 특강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법 기출 해설, 민간 경비론 기출 해설 해당하는 경비지도사 거예요.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경비지도사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쉬운 문제도 물론 있는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체력까지 끝냈다라고 했을 때 서 박사님이 촬영해 주신 청원경찰에 맞춰진 면접 강의 있죠? 요걸 봐서 청원경찰에 대한 어떤 그 면접 트렌드라든지 혹은 어떤 면접을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연습을 하시고 또
시험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는 뭐 기출문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요거 잠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홈페이지 쭉 들어오시면 학습 자료라고 있어. 그죠? 학습 자료에 들어오면 무료 공개 기출 문제, 공개된 기출 문제를 무료로 주는 게 있고 비공개 기출 자료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원 경찰이나 공무직처럼 기출 문제를 공개 안 하는 데 있죠. 그거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자료실도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기출 보건 참여라고 있어. 요거는 회원들, 이 영상 보시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제 목포시 시험을 23년도에 시험을 치렀더니 민간 경비로 해서 이런 문제 나왔다. 한국사에서 이런 문제 나왔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해 주시면은 우리 이제 관리부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을 조합해 가지고 모아서 비공개 기출에 올려두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뭐 모르겠어요. 그 목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을 매해 보는 지역은 아니야. 매해 보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채용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까? 4명이면 목포시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나쁘지 않거든. 그죠? 거기다가 필기 과목 자체도 조금 조촐한 편이에요.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은 점수 봐시고 아마도 합격은 한국사에서 갈릴 것 같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죠? 거기다가 한 가지 보너스로 전남하고 목포랑 시험 과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목포 준비하는 분들은 그냥 나는 목포만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전남 도청도 내가 같이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일단 합격으로 하는 길 에듀피디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